전북 지역 사립유치원 가운데 일부만 전문 영양사를 상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의 유치원들은 영양사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아예 배치하지 않은 곳도 있어 성장기 유치원생들의 영양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저희 전북방송은 고창군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두고 군과 주민들이 일단 공사를 중지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로 최근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공론화 방식과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한 구체적인 합의 도출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부안군은 늘어나는 쓰레기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줄포환경센터의 사용 종료 3년 전에 부지 확보가 이뤄져야 하지만 아직까지 대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뺑소니를 당했던 50대 신문배달원이 6개월 동안 사경을 헤매다 숨을 거뒀습니다.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가해자를 구속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저희 전북방송은 고창군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두고 고창군과 반대 주민 간의 입장차를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양측은 일단 공사를 중지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로 최근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공론화 방식과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한 구체적인 합의 도출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상주가 쓰는 두건을 착용한 주민들. 상여를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고창군청으로 향합니다. 아산면 근조라고 적힌 관이 뒤를 따르고 주민들이 곡을 하며 항의합니다. 20여 년 동안 쓰레기 매립장을 끌어안고 살았지만 또다시 쓰레기 소각 시설을 받아들일 처지에 놓인 애환을 담아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거리 시위에 나선 250여 명의 주민들은 고창군 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이 아산면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아산 매립장을 온갖 공사를 통해 5년에서 7년 정도 연장해주고 그 기간 동안 고창군청이 다른 지역의 소각장을 찾을 수 있도록 아산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보도록 하겠다는 등 제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시위를 이어온 주민들은 환경 오염과 건강 악화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 동의를 제대로 구하지 않은 채 밀실에서 졸속으로 처리한 고창군 행정을 비판하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피해가 뻔히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들로서 이렇게 싸우시는 것은 지극히 온당할 뿐더러 또 굉장히 쓰레기 문제를 잊고 사는 나머지 사람들한테 그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일깨워준 대단히 중요한 투쟁을 하고 계신다. 그걸 위해서 저희는 이 아산 면민들의 쓰레기 소각장 반대 투쟁에 적극 지지한다라는 말씀을 먼저. 이미 6달 전쯤 공사에 착수한 고창군은 국비 포함 135억 원을 들여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적법한 행정 절차를 거쳤고 아산면 쓰레기 매립장이 내년이면 포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뒤로 물리는 건 어렵다는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2017년도에 이미 이제 국비 확보도 돼 있고 또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랄지 예산이랄지 이런 절차가 다 마쳐져서 이미 조달청에 또 조달 계약 발주가 다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측은 수차례 협상 끝에 일단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로 지난 11일 합의했습니다. 국민들 그 소각시설 반대에 대해서 그 의견들도 귀담아 듣고 대화로 풀어나가기 위해서 그동안 8차례 실무회담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끝까지 같이 대화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공사 중단과 함께 공론화 방식과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거리 시위가 거의 3시간 가까이 이어진 가운데 같은 시각 유기상 고창군수는 선운사 근처에서 열린 군정 현안 해결을 위한 전략회의에 참석한 뒤 축협 한우명품관에서 블로그 기자단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지자체는 고창군만이 아닙니다. 부안군은 늘어나는 쓰레기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부안군 쓰레기 매립장 역할을 하는 줄포환경센터의 사용 종료 시점이 점점 빨라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용 종료 3년 전에 부지 확보가 이뤄져야 하지만 아직까지 대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안군 줄포환경센터입니다. 부안군의 쓰레기 매립장 역할을 하는 곳으로 크기는 축구장 5배에 달합니다. 매일 22톤의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쓰레기 양으로 인해 환경센터 매립 용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당초 2025년에 매립장 용량이 다할 것으로 봤지만 1년에서 2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지금 해보니까 2024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쓰레기 양이 좀 줄면 좀 더 쓰고 좀 그렇지 않으면 좀 덜 쓰고 그러겠지. 부안군은 환경센터로 몰려드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불법 쓰레기 근절을 위해 종량제 봉투에 버리지 않는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쓰레기를 줄이려는 부안군의 시도는 오히려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거리가 치워줘야죠. 안 치워주면 팔이 끓고 더럽고 좀 그렇잖아요. 또 부안은 또 많은 관광지 사람들도 오고 하는데 깔끔해야죠, 길이. 부안군은 늦어도 올해까지는 예정 부지 등 구체적인 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정 부지가 나오더라도 기피 시설에 대한 주민 설득 과정이 남아 있어 대체 부지 선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뺑소니를 당했던 50대 신문 배달원이 6개월 동안 사경을 헤매다 숨을 거뒀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22살 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1월 9일 전주시 완산구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신문 배달원인 56살 김모 씨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충돌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큰 부상을 당한 김 씨는 6개월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12일 끝내 숨졌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1시 55분쯤 김제시 청하면의 한 텃밭에서 경운기에 깔린 A씨가 숨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친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경운기를 몰고 가던 중 넘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전북 지역 한 중학교 야구부 코치가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북 지역 모 중학교 야구부 코치 25살 A모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야구부 숙소에서 잠을 자던 14살 B군을 추행하고 유사 강간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범행은 B군이 해당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면서 드러났으며 A씨는 코치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전북 지역 사립 유치원 가운데 일부만 전문 영양사를 상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의 유치원들은 영양사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아예 배치하지 않은 곳도 있어 성장기 유치원생들의 영양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지역 한 유치원 점심시간입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제공되는 음식으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은 음식의 영양분과 식품 위생 상태 여부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영양사를 상시 고용하고 있는 곳은 전북 지역 사립유치원 160곳 가운데 11곳에 불과합니다. 주 1회 또 제일 적게 근무하시는 분은 1시간, 또 월 1회 1시간 이런 분들이 와서 식단을 짜고 조리하는 과정이나 물건이 제대로 왔는지 검수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공립유치원만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구조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급식비만 내려가는 건 문제라고 보는 거고요. 영양사가 상주하고 있는 11곳을 제외한 유치원들은 대부분 공동관리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 1회 영양사가 근무하는 사립유치원이 51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1개월에 한 차례만 영양사가 방문하는 유치원도 21곳이나 됩니다. 영양사라는 어떤 직무는 어린이뿐만 아니고 급식을 하는 여러 피급식자들의 영양 관리라든가 급식 위생 안전 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임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미래,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전문 인력들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립 유치원생들의 급식 관리를 위해서는 전북 지역에서만 100명가량의 영양사 채용이 필요한 상황. 사립 유치원들의 투명성 확대를 위해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영양관리 시스템 점검도 함께 고려돼야 할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지역 농촌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상반기 전북 지역 38개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액이 486억 7천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 농산물을 납품한 농민은 1,480여 명으로 1인당 460만 원 소득을 올렸습니다. 로컬푸드는 전북혁신도시 이전 기관과 도청, 교육청, 경찰청 등 공공기관 구내식당에도 공급되고 있습니다. 정읍시가 정읍천 청소년 물놀이장을 오는 22일 개장합니다. 물놀이장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읍천 청소년 물놀이장은 정읍고등학교 앞 정동교 교량 아래 어린이 풀장 2군데와 물썰 매장, 인공폭포, 안마용 폭포수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물놀이 이용객 편의를 위해 몽골 텐트와 남녀 탈의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가 제3기 인권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인권위원은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온 아동과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다문화 등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인권위는 전북도민 인권보호와 증진 사항, 인권침해 등 인권의제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맡게 됩니다. 고창교육지원청이 지역 내 중학교 남녀공학 개편에 대한 본청회를 엽니다. 고창교육지원청은 오는 18일 고창고등학교에서 고창중학교와 고창여자중학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공청회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의견이 모일 경우 남녀공학 전환 절차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장마는 소강 상태지만 비나 소나기가 자주 내리는 꿉꿉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5에서 40mm의 비가 올 전망입니다. 아침에는 21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32도로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외출 시 우산은 꼭 준비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 꿉꿉한 더위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요일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다시 더위는 주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로 다소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구름으로 인해 뜨거운 볕이 내리쬐고 있진 않지만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요.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 충북 32도까지 오르면서 습한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여기에 불쾌지수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날이 점점 더워지는 만큼 드시는 것도 잘 드셔야 합니다. 식중독 관리에도 가급적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